그리고 혹시 장관님 이 문장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잘 따라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인권 유린의 20세기를 정리해야 한다. 혹시 이 문장 기억나십니까? 너무 잘 기억하죠. 이게 1999년 네네. 10월 29일에 네. 대정부 질문 자리에서 그야말로 초선 국회의원으로서 사실 얼마나 이게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그 어마어마 그 정치인들 앞에서 이런 말씀 해주셨어요. 네. 그래서 제가 최근에 그 영상을 찾아봤는데 제주말로는 아주 요망지다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근데 이게 아주 부정적인 게 아니라 당차다. 아주 그런 요망지. 표현이라고 아시면 됩니다. 그런 발언 하시던 영상이 정말 인상 깊게 제가 봤습니다. 근데 보니까 한 19분 정도 내내를 그 긴 시간을 여러 사안을 말하면서 자신의 정치적 성과도 얘기하고 싶고 막 그런 게 있었을 것 같은데 4.3 당시에 일어났던 국가폭력의 그 잔혹함 그리고 그 피해를 설명하시면서 진상조사를 위한 특위를 구성해야 된다. 이걸 19분 내내 말씀하셨어요. 그 중간에는 후반부에는 마이크가 끊기기도 합니다. 어떤 발언 시간이 초과됐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그 자리에서 아주 요망지게 끝까지 발언을 이어나가시더라고요. 근데 그때 영상을 보니까 뒤에서 막 고함 소리도 나고 막 무슨 욕도 들리는 것 같고 이랬거든요. 혹시 그때 상황이 어땠는지 좀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주 분들이 가장 힘들어했던 것이 제주 전체를 사상적으로 빨간 칠을 하고 또 서북청년단이라고 와서 당신들은 다 빨갱이야 하고서 이유 없이 시비 걸고 폭력 행사하고 억울함을 당해도 관에 가더라도 오히려 네가 풀려나려면 돈 내라 돈을 갈취하고 이랬던 기억이 굉장히 아직도 트라우마이죠. 마찬가지로 제주 4.3을 풀 수 없었던 것도 어느 누구도 한편 제주를 이해해 주려고 하지 못했던 것도 바로 빨갱이 칠하는 그런 습성, 그러니까 공포죠. 네. 그래서 아무도 입을 열지 못했어요. 특히 정치인은 더 사상적으로 매도당하기 때문에 김대중 대통령님 같이 큰 정치인도 역시 그런 사상적인 피해자이셨죠. 그래서 아마 저에게 그런 과제를 제주 4.3 문제를 풀어보라고 저에게 과제를 주셨지 않았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제가 노력을 하다 보니까 그 운명처럼 그 수양림 명부를 손에 넣게 됐어요. 그것은 우리 김 기자님이 잘 설명했다시피 뭔가가 문제가 있어서 재판을 받고 형무소에 갔겠거니 이렇게 생각하고 그걸 더 유족들은 말할 수가 없고 더 자물쇠가 더 세게 채워져 있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발굴됨으로써 공식적으로 거론할 수 있는 힘이 된 거예요. 이렇게 공식 정부 문건이 있기 때문에 이 진상을 밝혀보자 하는 실마리를 확보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진상이라는 것은 제주 분들은 알지만 두려워서 다시 거론을 못해요. 요망지다를 당당하다 이렇게 했지만 제주분 아닌 분들은 곧지 마라. 무슨 말인지 아세요? 고하다. 그러니까 말할 고. 말하지 마라. 곧지 말아요. 그러니까 제주 4.3 그러면 곧지 마! 이렇게 어른들이 얘기하기 때문에 그 제주에 있는 후세대도 조상들이 억울하다는 걸 알지 못해요. 금기예요. 그러니까 더 말할 육지로 건너올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진상 요구를 할 수 있는 힘을 비로소 제가 가지게 된 것이고 이게 DJ도 못 푸신 거를 DJ가 나한테 줬을 때는 내가 이 치열한 사명감 없이 이거 못 푸는 문제구나. DJ도 못 푸니까 나한테 줬겠지. 나 풀어야 되는데 그러면 정권 초반에 이걸 풀지 않으면 정권 후반은 힘이 딸려서도 못해. 그렇게 생각하고 저는 99년이 막 너무나 시간이 아까운 거예요. 막
이 시간 흐름이 너무 안타까운데 뭔가 손에 잡히는 것이 없는데 아까 수영인 명부를 찾고 한여름에 그 8월 말에 찾고 그걸 9월 달 내내 이제 언론에 알렸더니 너무 그 극명하게 나눠지는 거예요. 유족이라고 다 그걸 발굴해줘서 고맙다가 있는 게 아니라 가족 간에도 삼촌과 조카의 입장이 달라요. 만약에 공무원인 삼촌이 있다면 연좌제가 있기 때문에 그걸 덜쳐내면 또 피해가 있을까 봐 공포스러운 거죠. 그래서 찬반이 나눠지는 거죠. 그런데 이걸 빨리 공론화해서 진상규명을 해야지만 비로소 진상이 온전하게 드러나야지만 비로소 해법이 생기겠구나. 그런데 그것 때문에 이제 제가 그 대정부 질문을 신청을 하고 그때 국무총리가 누군지 아세요? 네, 김종필 씨였어요. 군경이 토벌 때였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서북청년단이 가세를 한 거고, 그런데 그 군의 300격인 JP가 국무총리였기 때문에 JP한테 따져야 되는 거예요. 제가 제주 4.3의 책임에 대해서. 그래서 그 대정부 질문을 하면서 그 마지막에 진상규명을 요구한다라고 했을 때 JP가 동의한다. 그리고 국회 의견에 따르겠다라고 해준 거예요. 그것이 결자 해지의 첫 그 일성이 돼버린 거죠. 네, 그래서 제가 아까 이 국회가 대정부 질문하는 동안 소란스러웠다라고 하는데 그때의 이 신한국당은 한나라당 되기 전이었나? 한나라당이었나요? 한나라당이었어요. 네. 그때는 군 출신 그 국회의원이 많았죠. 그러니까 어떤 반응이냐 하면 화를 막 내면서 입을 아우성을 쳐가지고 제 목소리를 덮어버리려고 그리고 막 그 삿대질하고 항의하고 심지어는 그러면 과거 그 동학도 다 꺼내서 그러면 또 거론하면 되겠네 이런 식으로 소란을 피우고 그러는데 제가 조용히 하세요 라고 이제 정말 요망지게 했는데요. 그리고 그때 또 제가 좀 창피했던 것이 그 우리가 독일을 굉장히 부러워하지 않습니까? 독일은 반성이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거든요. 반성은 자기를 볼 수 있는 정직함과 그런 용기가 있다는 거죠. 마침 그때 그 노근리 사건을 AP통신사가 그 기사를 냈어요. 피난 6.25 전쟁 중에 피난가는 민간인을 대량 학살한 그 사건을 AP통신이 보도를 했는데 그건 다들 떠들면서 왜 외신 기자가 얘기할 땐 떠들면서 재민일보 같이 네 우리나라 언론이 한 민족에 대해서 무참한 짓을 한 것을 왜 떠들지 않느냐 너무 창피한 거예요. 우리가 우리를 되돌아볼 수 있는 정직함과 용기가 있어야지만 맞닥뜨릴 수 있어야겠지만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이 거기서 생기는 건데 이건 20세기에 저지른 것을 우리 스스로 20세기에 풀 수 있어야 21세기도 바로 갈 수 있다. 그 마음이 또한 있었던 거죠, 저한테는.